약초방송 시청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했습니다. 요즘 운동량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저희 집 뒷산을 걷고 내려오다가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를 만났습니다. 이 약초는 한간에는 남자들 정력제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옛날 자료를 찾아보면 보약이다, 허약한 사람에게 사용한다, 특히 몸이 약해져서 헛땀이 나거나 기운이 없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논문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논문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약초 공부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약초는 쥐똥나무인데요. 옛날 사람들이 식물 이름에 동물의 어떤 대변, 소변 이런 거를 붙여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제 쥐에 관한 거니까 쥐에 관해서 붙여놓은 약초 이름 중에 쥐오줌풀이 있어요. 이 쥐오줌풀은 신경이 좀 예민한 사람들, 불면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약초인데요. 정말 쥐오줌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고약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쥐오줌풀 소개하면서 쥐오줌풀 농사 짓는 사람들 방문했었잖아요. 그곳에 가봤더니 꽃이 만발이에요. 그런데 정말 쥐오줌 냄새, 여러분 저와 비슷한 연배거나 아니면은 그 이전 연배 분들은 아실 텐데, 예전에 시골에서 살다 보면 쥐오줌 냄새, 이게 쥐가 막 여기저기 오줌을 많이 싸고 다니고 또 이불에다도 싸고 그러면은 그 냄새가, 농축된 냄새가 너무 지독하잖아요. 그 냄새가 나는 게 쥐오줌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쥐똥나무는 오줌이 아니고 쥐의 똥인데, 사실 여러분 쥐똥나무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심에서도 도로와 그 인도 경계에 심는 나무로 이 쥐똥나무를 많이 선택을 하거든요. 이게 그 가뭄에도 강하고 또 잘 죽지 않아요. 그리고 공해에도 강한 편이고, 그래서 도심에 심는 것인데, 이 쥐똥나무는 이 똥 냄새가 나진 않습니다. 반면이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 꽃 폈을 때, 이제 봄, 여름 되면서 꽃 폈을 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정말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뒤로 넘어갈 정도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뒤로 넘어갑니다.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쥐똥 냄새는 고소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쥐똥나무라고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이 꽃이 지고 나서 열매가 맺으면 이런 형식으로 열매를 맺죠. 녹색이죠. 그런데 이 열매가 익으면 까맣게 변해서 쥐똥하고 정말 닮았습니다. 그래서 쥐똥나무라고 하죠. 자, 오늘은 이 쥐똥나무의 약용 부위가 열매거든요. 근데 이 열매가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한간에는 이 남자들의 정력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허약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식은땀이나 허약한 사람들이 기운 없거나 이럴 때 쓰는 보약으로 많이 이제 기재가 돼 있는데, 그 정력제는 제가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이것 먹고, 익은 열매예요. 이것 먹고 정력이 좋아졌다 하시는 분은 댓글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쥐똥나무 열매를 먹어봤거든요. 여러분도 이 방송 보시고 내일부터 나가셔가지고 이 열매 지금 겨울에도 달려 있어요.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맛이 일단은 단맛 쪽이긴 한데 약간의 쓴맛, 그러니까 쓴맛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약간의 쓴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초 공부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약초든지 약초 종류를 불문하고요, 단맛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쥐똥나무 열매도 쓴맛이 있지만, 여러분 인삼도 좀 쓴맛은 있잖아요. 근데 단맛이 주이기 때문에 보약인데, 쥐똥나무도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약의 범주에 속하고,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기운이 없다거나 식은땀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
충분하게 쓸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력에는 잘 모르겠어요. 자, 논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지똥나무에 대한 논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3개를 찾아봤습니다. 지똥나무 열매의 혈당 강화 효과. 야, 좋지 않습니까? 지똥나무 열매가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거는 논문이 뭐 여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먹어서 당뇨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가 일단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지똥나무가 아까 보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드셔도 되는 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혈당을 내려주는 효과까지 있으니까 좀 중년 이후 이런 분들 뭐 몸이 약해지면서 당뇨가 좀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추천할 만하죠.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지똥나무 열매에 항염증 효과가 있다. 자, 이 염증을 치료하는 약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똥나무에 아까 제가 단맛도 있지만 약간의 쓴맛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 쓴맛이 있다면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민들레, 또 익모초, 또 쓴맛이 뭐죠? 고삼 이런 약초들은 사실은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좀 강하거든요. 이 쓴맛이 강하면 강할수록 염증 치료하는 효과가 강한데 이 지똥나무에도 그 맛이 쓴맛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겠구나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논문에서 항염증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실 염증은 여러 질병의 근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있어서 뭐 암이 되기도 하죠. 염증이 있으면은 또 다른 질병을 불러옵니다. 근육에 염증이 있으면은 근육통 또는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염증이 있으면 여러 질병이 옵니다. 그런데 그 염증을 좀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이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세 번째 논문은 열매가 아니고 지똥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에도 항염증 효과가 마찬가지로 있고요. 또 하나 신경보호 효과. 신경보호 효과를 한다면 보통은 이제 뇌 신경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또는 뭐 치매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이 논문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뭐 이런 효과가 발견되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치료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제가 보약이라고 했잖아요. 단맛이 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다는 것에 좀, 유념을 좀 한다면, 말이 좀 갈수록 좀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약인데다가 항염증 효과, 신경보호 효과, 또 열매 같은 경우는 혈당 강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똥나무가 여러분 산행하다 보면 그 야산에 자생을 하거든요. 근데 야산에 자생하는 것은 꽃이 잘 안 펴요. 그늘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야생이라고 할 수 이 야생 중에서도 좀 그 햇빛이 잘 드는 곳 있죠. 낮은 산이나 또는 개울가 이런 곳에 지똥나무가 많이 있는데 이런 데서는 꽃이 잘 피고 열매도 많이 맺죠. 그런데 도심에 있는 것들도 제가 지금 영상 찍은 건 도심에서 찍었거든요. 햇빛이 잘 들어야 어쨌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건데 거기서는 채취하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공해가 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골에 사시는 분이라면 집 둘레에 이렇게 그 경계목으로 좀 심어 놓고요. 일단은 향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똥나무가 상당히 커요. 사람 키보다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계목, 그러니까 보호해주는, 집을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을 거고, 향기도 좋고 보호 효과도 있고,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또 약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런 용도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은 휴일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